강민주는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제각기 다른 삶의 이야기를 품고 반짝였지만 그에게는 그저 거대한 성공의 증명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넓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 미니멀리즘으로 꾸며진 모던한 가구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생기가 없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길고 검은 식탁 위에는 개인 셰프가 정성스레 준비한 고급 요리가 식어 있었다. 그는 포크로 스테이크 한 조각을 잘라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손에 들린 태블릿으로 향했다. 스카이 솔루션스의 실적 보고서와 주식 그래프, 경쟁사 분석 자료들이 그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강민준, 젊은 나이에 스카이 솔루션스를 업계 정상으로 끌어올린 천재적인 CEO였다. 사람들은 그를 차가운 이성과 놀라운 추진력의 소유자라 칭송했다. 그의 하루는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새벽 5시 기상, 1시간의 개인 트레이닝, 맞춤 수트 착용, 그리고 최고급 세단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길. 그의 오피스는 늘 조용했다. 비서실과 임원들 외에는 그의 공간에 쉽게 발을 들일 수 없었다. 그는 직원들과의 불필요한 교류를 최소화했고 오직 숫자로만 그들을 평가했다. 효율성과 이윤. 그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삐비빅.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새로운 분기별 보고서였다. 순이익은 또 다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민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틈이 생기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성 안에 갇힌 듯한 고독감이 그를 짓눌렀다.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지만 그것은 모두 업무와 관련된 감정 없는 통화들이었다. 민주는 문득 왼쪽 손목에 작은 흉터를 쓸어보았다. 어릴 적 낡은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다 넘어져 생긴 상처였다. 아버지는 그를 다정하게 안아올리며 괜찮아, 민준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돼 라고 말해 주셨다. 그 기억은 희미했지만 그 따뜻한 순간만큼은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과거의 그 어린 아이와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성공을 향해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온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다. 이 흉터는 그가 애써 묻어두려 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어딘가 잃어버린 자신에 대한 유일한 증표였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그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침대에서 내려와 커튼을 젖히자 동이 트기 시작하는 도시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희미한 여명 아래 거대한 아파트 숲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습관처럼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시작했다.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며 그는 생각했다. 오늘도 완벽한 하루가 될 것이다.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한 뒤 그가 즐겨 입는 차가운 회색빛 수트를 입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는 그의 빈틈없는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다. 그는 가볍게 식사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의 전용 운전사가 이미 차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차가 단지 입구를 지날 때였다. 민주는 습관처럼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 그의 눈에 작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낡은 화단 옆 보도블록 틈새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다. 아직 깃털도 제대로 돋지 않은 어린 새였다. 비둘기인지 참새인지 구별조차 되지 않는 작은 생명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간밤에 내린 비 때문인지
깃털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날개는 부러진 듯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다. 운전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차를 몰고 나섰다. 민주는 순간적으로 차를 세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입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늘 효율성과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지금 차를 세우고 저 작은 새에게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그 작은 생명에게로 향했다. 새는 억지로 날개를 퍼덕였지만 이내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 모습은 마치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스카이 솔루션스의 현재 상황을 비유하는 듯했다. 갈등은 짧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머릿속은 시간 낭비야. 회사에 늦으면 안 돼라는 논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동물병원에 갔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는 어릴 적부터 동물들을 좋아했지만 성공을 쫓는 과정에서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해왔다. 결국 민주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 대리, 잠시 차를 세우십시오. 운전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차를 멈췄다. 민주는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이 대리는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새에게 다가갔다. 그는 허리를 굽혀 작은 새를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쌌다. 그의 손은 평소 계약서나 서류에 사인할 때만 사용되던 깨끗하고 정돈된 손이었다. 따뜻하고 작은 생명이 그의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새의 부러진 날개를 살폈다. 새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른 아침이라 인근 상점들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운전사에게 말했다. 근처에 동물병원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해 주십시오. 이 대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내비게이션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동물병원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 민주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새를 수의사에게 건넸다. 수의사는 새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다행히 늦지 않았네요. 잘 치료하면 다시 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민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그는 치료비를 지불하고 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병원에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채에 다시 오르자 이 대리는 백미러로 민준의 얼굴을 살폈다. 평소의 차가운 표정 대신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부드러움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지각할까봐 조마조마하던 아침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온기가 피어나는 듯했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날 아침 회의에 조금 늦었지만 민주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작은 생명을 보듬을 줄 아는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작은 행동은 그의 깊은 내면 속에 잠자고 있던 어떤 감각을 일깨웠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인간적인 연결에 대한 갈망의 시작이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새와의 만남이 앞으로 그가 겪게 될 거대한 변화에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여전히 숫자와 보고서로 가득했지만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하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민준의 아침은 작은 새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시작부터 어긋났다. 회의에 늦었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평소와 같은 조급함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온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이내 그 온기는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그날 오후 민주는 집무실에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탁자 위에는 그에게 악몽과도 같은 숫자들이 담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스카이 솔루션스의 주력 프로젝트인
미래도시 스마트 관리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성과를 보이며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민준이 직접 진두지휘하며 회사의 미래를 걸었던 야심작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수치들이 왜 이렇습니까? 모든 예측 모델은 성공을 가리켰고 자원 배분도 완벽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임원들을 꿰뚫었다.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다. 기술 담당 이사는 어설프게 변명했다. 그게 시스템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초기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종합해보면 만족도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만족도가 낮다 왜요? 불편한 점이라도 있었습니까? 민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는 최고 기술을 접목했고 사용자 편의성에도 많은 투자를 했다고 자부했다. 그때 마케팅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내부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참여율도 저조했고 회의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일부 익명 게시판에서는 불만 섞인 글들이 불만 민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제가 언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 복지,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만이라니요.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공했다고 믿었기에 직원들의 불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회의실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다. 임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주는 태블릿을 들어 내부 익명 게시판에 접속했다. 그가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곳이었다. 스크롤을 내리자 수많은 글들이 눈에 들어왔다. 수당 없는 야근은 이제 기본이네. 이러다 과로사할 듯 최고의 복직업만 번지르르 하지. 막상 아프면 눈치 보여서 병가도 못 쓴. 우리 같은 말단은 그냥 소모품인가 봐. 기계랑 다를 바 없어. 회사에 대한 애정 이미 바닥난 지 오래다. 어차피 CEO님은 숫자만 보시잖아. 민주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갈수록 머리를 망치로 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직원들을 자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자신을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시스템은 정작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잃고 있었다. 그의 통제 밖에 있는 거대한 문제가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의 분노는 점차 무력감으로 변했다. 그는 임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서도 비슷한 무력감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내가 직원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구나. 회의가 끝난 후 민주는 홀로 집무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문제는 숫자나 전략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그는 직원들의 마음을 읽어야 했다. 그들의 불만이 어디에서 오는지,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지 직접 알아내야만 했다. 그러나 CEO라는 위치는 그에게 너무나 높은 벽이었다. 아무도 그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기발하면서도 위험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직접 그들 속에 들어가면 어떨까? 그는 회사를 처음 설립했을 때의 초심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도 직원들과 함께 밤샘을 밥 먹듯 하며 꿈을 키웠다. 그러나 성공은 그를 너무 높은 곳으로 데려다 놓았고 그 과정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 바로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모든 직원들이 그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그가 잠시라도 모습을 드러내면 모두가 긴장하고 가면을 쓸 것이 분명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도 자신을 CEO로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의 눈은 집무실 벽에 걸린 회사 조직도를 훑었다. 생산직, 사무직, 연구직,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부서, 경비팀. 그래, 경비원이라면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상황 파악을 넘어선 자기 자신에 대한 시험이자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시도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위험했다. 만약 그의 정체가 탄로 난다면 그의 명예는 물론 회사의 이미지에도 치명타를 입을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비서실장 김유진을 호출했다. 김유진은 민준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로 민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완벽주의와 차가운 이면 속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유일하게 이해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김 실장, 중요한 임무를 맡아주셔야겠습니다. 민준은 태블릿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그가 계획한 극비작전의 개요가 담겨 있었다. 김유진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점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표님, 설마 직접 경비원으로 위장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발각된다면 회사는 물론 대표님의 명예까지 알고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회사는 정말 망할 겁니다. 저는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김 실장만이 이 계획을 도울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제 신분을 위장하고 회사에 새로 채용된 경비원 김현우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의 부재는 해외 출장으로 처리하고 모든 공식 업무는 김 실장이 대리하십시오. 그리고 제게 필요한 경비원 유니폼과 기본적인 장비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김유진은 한숨을 쉬었지만 민준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이 한번 결심한 일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동시에 그의 용기에 감탄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이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곳에서는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김유진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염려,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도전적인 빛이 감돌았다. 그는 이제 펜트하우스의 CEO 강민준이 아닌 거친 현실 속으로 뛰어들 평범한 경비원 김현우가 될 참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은 이미 깨어지기 시작했고 그 파편들 속에서 그는 진짜 세상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미지의 영역이었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잃었던 활기가 다시금 샘솟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강민준은 펜트하우스의 CEO가 아닌 김현우라는 이름의 새로운 경비원이 되어 스카이 솔루션스 건물 로비에 서 있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그의 시선에서 본 세상은 완전히 달랐다. 고급 대리석 바닥은 차갑게 느껴졌고 번쩍이는 크롬 기둥들은 위압감을 주었다. 몸에 딱 맞았던 비싼 수트 대신 뻣뻣하고 낡은 감색 경비원 제복이 그의 몸을 짓눌렀다. 땀이 차지 않는다는 기능성 재질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갑갑하고 불편했다. 발목까지 오는 투박한 안전화는 평소 신던 가벼운 명품 구두와 달리 발에 익숙지 않아 어색했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스마트폰 대신 낡은 무정이가 들려 있었고 허리춤에는 경봉과 열쇠, 꾸러미가 매달려 있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덥수룩하게 기른 머리와 수염, 그리고 투박한 뿔테, 안경이 그의 날카로운 인상을 완전히 감추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강민준이라고 알아보지 못할 터였다. 그의 첫 근무지는 1층 로비였다. 평소에는 그저 빠르게 지나쳐가던 공간이었지만 이제 그는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관찰해야 했다. 출근하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활기보다는 피로와 무표정이 가득했다. 민주는 과거 익명 게시판에서 읽었던 불만들이 단순히 허풍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김현우 씨, 이쪽으로 오세요.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옆에는 중년의 경비원 한 명이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대호, 파크대호. 검게 그을린 얼굴과 주름진 눈가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신입인가 보네. 박대호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박대호는 민준의 사수였다. 그는 과묵했지만 매새 꼼꼼하고 능숙하게 자신의 업무를 처리했다. 민준은 그에게서 기본적인 순찰 요령, CCTV 모니터링 방법, 방문객 응대 지침 등을 배웠다. 대호는 민준에게 회사 내에 숨겨진 규칙들, 예를 들어 이 시간대에는 저 문은 쓰지 않는 게 좋아. 팀장님이 싫어하시거든. 점심시간에는 옥상 정원이 한적하니 쉬기 좋다 등 실질적인 팁들을 알려주었다. 그런 사소한 정보들은 민준이 CEO 시절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첫날부터 민준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그는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다. CEO 시절에는 셰프가 직접 집무실로 가져다주는 요리만 먹었기에 왁자지껄한 식당의 분위기는 매우 낯설었다. 식판에 담긴 음식은 그가 평소 먹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지만 그는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려 노력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비어있는 탁자에 앉아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들은 회사에 대한 불만, 상사에 대한 푸념, 그리고 박봉에 대한 한숨을 주고받고 있었다. 민주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직원들의 고충을 깨달았다. 그는 그동안 직원들을 그저 생산성이라는 숫자로만 바라봤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민준의 어색한 행동은 박대호의 눈에 포착되었다. 대호는 오랜 세월 이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봐 왔다. 그의 눈은 예리했다. 신입 직원은 너무 어색해. 행동은 어딘가 서툴지만 눈빛은 예사롭지 않아. 그는 민준을 곁눈질로 지켜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민준은 점차 경비원 생활에 익숙해졌다. 그는 순찰을 돌며 건물 내부의 구석구석을 살폈다. CEO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낡은 복도, 벽의 얼룩, 고장난 화장실의 병이, 깨진 타일 조각들. 그는 사소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직원들의 사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3층 연구실 복도를 순찰 중이었다. 그는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여직원을 발견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 리 지은. 그녀는 미래도시 스마트 관리 시스템 프로젝트의 핵심 프로그래머 중 한 명이었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동료 직원 2명이 지나가면서 속삭였다. 야, 이지은, 그렇게 재능 있다더니 결국 사고만 치네. 그러게, 최진우 팀장님이 괜히 욕하는 게 아니지. 민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그녀가 프로젝트 실패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부 게시판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최진우 초이 진wo 팀장. 그의 번지르르한 외모는 한때 민준의 눈에도 능률적인 모습으로 비쳤지만 실상은 아첨과 모략의 대가였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진우는 지은을 발견하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이지은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이럴 시간이 있으면 오류 코드나 하나 더 찾아내요. 당신 때문에 프로젝트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에요.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을 지나가던 다른 직원들은 애써 외면하거나 흥미롭다는 듯 곁눈질을 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CEO로서의 본능이 불타올랐다. 그는 당장이라도 진우에게 달려가 따귀를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김현우였다. 그는 그저 한 명의 경비원일 뿐이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분노와 함께 차가운 이성이 번뜩였다. 그는 진우의 표정, 지은의 떨리는 어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마치 모든 것을 스캔하듯. 그는 이 상황의 감정적 역학과 숨겨진 권력 관계를 파악하려 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내딛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멈춰 섰다. 그때 박대호가 민준의 뒤에 서 있었다. 그는 민준의 미세한 움직임과 그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간 날카로운 기색을 놓치지 않았다. 대호는 민준을 곁눈질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의문이 떠올랐다. 이 신입, 뭔가 다르군. 대호는 직감적으로 김현우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민준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최진우는 지은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는 복도를 지나가며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진우는 민준의 덥수룩한 외모와 투박한 제복을 경멸하듯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하찮은 경비원이라는 오만이 가득했다. 그러나 민준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간 한순간의 날카로움은 최진우의 직감적인 촉을 건드렸다. 재우 경비원, 눈빛이 좀 이상한데 너무 빤히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진우는 순간적으로 불쾌함을 느꼈다. 그는 원래 사람을 믿지 않고 항상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없는지 경계하는 성격이었다. 그는 뒤돌아서 민준을 다시 쳐다봤지만 민준은 이미 고개를 숙이고 평범하게 복도를 지키는 경비원처럼 보였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최진우는 보안팀에 연락해 김현우라는 신입 경비원의 개인정보와 이전 경력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왠지 모르게 김현우의 존재가 꺼림칙했다. 한편 민주는 경비팀 휴게실로 돌아왔다. 그는 라커룸 구석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보지 못했던 회사의 어둡고 추악한 면을 직접 목격했고 그것은 CEO로서의 그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가운 CEO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의 위장된 눈은 이제 회사의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울 것이었다. 김현우로서의 삶은 강민준에게 매일이 새로운 시험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의 얼굴에서 피로와 불안감을 읽어냈다. 그들의 눈빛은 예전의 활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민주는 경비실에서 CCTV 화면을 응시하며 사내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는 익명 게시판의 불만들이 단순한 푸념이 아님을, 오히려 회사의 핵심부에 깊숙이 박힌 병폐임을 깨달았다.
특히 최진우 팀장의 이지은에 대한 괴롭힘은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진우는 이지은의 작은 실수도 크게 부풀려 보고했고 그녀의 프로젝트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 민주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김현우라는 껍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단 분노를 느꼈다. 민주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회사의 뒷면을 보았다. 직원들은 값싼 구내식당 메뉴에 불평했고 고장난 화장실 칸막이 앞에서 한숨을 쉬었으며 주말에도 호출될까봐 불안해했다. 경비팀 휴게실에서 듣는 경비원들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회사의 최고 복지라 불리던 것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단 직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와 희생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했다. 우리 같은 말단은 그냥 숫자 채우기용이야. CEO님은 우리가 뭘 하는지 알지도 못할 걸. 한 경비원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최진우는 민준, 아니 김현우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보안팀의 김현우의 신원 조회를 요청했지만 김유진 실장의 치밀한 위장 덕분에 아무런 특이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진우의 직감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저 자식, 뭔가 수상해. 눈빛이 너무 달라. 진우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의심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는 김현우를 더욱 가까이서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민주는 경비팀의 박대호 과장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회사가 중요한 고위급 임원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분기 실적 및 향후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민주는 직감적으로 이 회의가 그의 운명과 스카이솔루션스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자리임을 알 수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최진우 팀장이 미래도시 스마트 관리 시스템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팀장 승진건도 논의될 거라고 해요. 박대우 과장이 무심하게 던진 말은 민준의 심장을 강타했다. 진우가 이지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처럼 포장하여 승진하려 한다는 사실을 민준은 알고 있었다. 이지은과 그녀의 팀이 겪을 고통이 눈에 선했다. 이 회의는 민준이 CEO로서 직접 주재했어야 할 자리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회의실 문을 지키는 경비원 김현우에 불과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봐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채 격렬하게 요동쳤다. 회의 당일, 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대형 스크린에는 스카이솔루션스의 새로운 비전과 성공적인 프로젝트 사례들이 번갈아 나타났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거짓된 허상처럼 보였다. 회의장 뒤편. 그는 경비원 제복을 입고 묵묵히 서 있었다. VIP 임원들과 외부 투자자들이 그의 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혹은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투명인간이 되어 있었다. 김경감은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희는 이 자리에서 따님 지연 양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김경감의 말이 끝나자 강당안은 술렁거렸다. 그때 박씨 부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쇼입니까? 어린애를 앞에 세워놓고 국민을 우롱하려는 겁니까? 그 아이가 도둑이랑 한패가 아니라는 증거라도 되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에 쩌렁쩌렁 울렸다. 몇몇 주민들도 박씨 부인의 말에 동조하는 듯 웅성거렸다. 김경감은 잠시 말을 멈췄다. 박씨 부인,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투명하게요. 그럼 그 노숙자는 왜 아직 못 잡습니까? 왜 그 아이를 자꾸 끌어들이는 겁니까? 아이를 이용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닙니까?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서연은 지연을 더욱 바싹 끌어안았다. 지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수많은 눈동자들에게 심판받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렁거렸지만 꾹 참았다. 정우는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희는 이 자리를 통해 지연이가 어떠한 선입견 없이 오직 본인의 능력으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아이의 그림 속에서 노숙자 남성의 결백을 증명할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연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지연아, 괜찮아. 할 수 있어. 네 그림이 할아버지와 너를 도와줄 거야. 네가 본 대로, 느낀 대로 그려봐. 정호의 따뜻한 목소리는 지연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그는 멀리서 지연을 지켜보며 그녀를 응원했다. 지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작은 키는 마이크에 겨우 닿았다. 그녀는 잔뜩 굳은 얼굴로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김경감이 내민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어제 샌드위치를 주었던 노숙자 남성의 흐릿한 CCTV 사진이었다. 옆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다리 및 풍경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이 사진을 바탕으로 노숙자 남성의 몽타주를 그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 지연아, 이 사진 속 노인의 얼굴을 네가 기억하는 대로 그려줄 수 있겠니? 그리고 이 노인 주변에서 네가 본 특이한 점이 있다면 함께 그려주었으면 좋겠어. 김경감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사실상 지연에게 노숙자 남성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그림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었다. 시간이 부족했다. 경찰은 48시간 내에 노숙자 남성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를 공개 수배하고 그 경우 지연 또한 공영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강당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모든 시선과 압력이 지연에게 집중되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가혹했다. 지연은 연필을 들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연필이 종기에 닿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흔들림 없는 집중력이 그녀의 눈을 감쌌다. 주변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그림만이 그녀의 세상에 존재했다. 그녀는 노숙자 남성의 얼굴을 떠올렸다. 배고픔에 지쳐 보였던 눈빛, 희미한 미소, 그리고 그의 등 뒤에 있던 희미한 벽의 균열까지. 그녀의 시선은 사진 속 흐릿한 노인의 얼굴을 꿰뚫고 기억 속의 선명한 이미지들을 종이 위에 펼쳐냈다. 그녀의 손놀림은 경이로웠다. 처음에는 스케치북 위에 연필 자국 몇 개만 보였지만 곧이어 노인의 윤곽이 잡히고 이목구비가 생겨났다. 그녀는 단순한 얼굴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다. 노인의 깊은 눈빛 속에서 절망과 희미한 희망이 동시에 느껴지는 듯 했다. 그녀는 그가 가진 고통과 연약함까지 그림 속에 담아냈다. 그리고 노인의 옆에는 어제 그가 앉아있던 다리 밑의 풍경이 세밀하게 그려졌다. 낡은 콘크리트 벽의 질감, 벽에 난 희미한 균열, 그리고 그 균열 옆에 쓰여있던 알아보기 힘든 낙서까지. 그녀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세부 사항들까지 정확하게 재현해냈다. 강당 안의 주민들은 숨을 죽였다. 처음에는 의심 가득했던 그들의 눈빛이 점차 놀라움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연의 손에서 펼쳐지는 기적 같은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박 씨 부인마저도 굳어버린 얼굴로 지연의 그림을 응시했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들 모두는 지연의 그림 속에서 단순한 몽타주를 넘어선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물의 초상화이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목격자의 증언이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연필을 내려놓았다. 그림은 완벽했다. 노인의 얼굴은 그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듯했고 그 주변 풍경은 그가 그곳에 존재했음을, 그리고 그가 절도 사건과는 무관한 단순한 노숙자였음을 웅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모든 압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펼쳐 보였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그녀의 순수한 의지의 발현이었다. 강당 안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곧이어 놀라움과 감탄의 탄성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최진우 팀장의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는 능숙한 언변으로 미래도시 스마트 관리 시스템 프로젝트의 실패를 이지은과 그녀의 팀 탓으로 돌렸다. 데이터와 통계치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처럼 포장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 투자자들은 불안감 속에서도 진우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안도하는 듯 했다. 민주는 회의실 뒤편에서 이 모든 것을 씁쓸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김현우라는 껍데기 안에 갇힌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지은은 회의실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의 옆에 앉은 동료들은 그녀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아무도 감히 진우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진우가 의기양양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몇몇 임원들이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이지은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최진우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 그의 내면에서 CEO 강민준의 본능이 강렬하게 꿈틀거렸다. 그때 그의 시야에 희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최진우가 발표 중 슬쩍슬쩍 보던 USB가 그의 노트북 옆에 꽂혀 있었다. 그것은 분명 그의 발표 자료가 담긴 USB 일터였다. 하지만 민주는 어렴풋이 쎄한 느낌을 받았다. 혹시 저 USB에 뭔가 다른 게 담겨 있을 수도 있어. 회의실 밖에 비상구 계단으로 통하는 복도는 인적이 드물었다. 민주는 최진우가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것을 포착했다. 지금이다 그는 재빨리 움직였다. 평소에는 느릿한 경비원의 걸음걸이였지만 지금 민준의 움직임은 빠르고 민첩했다. 그는 최진우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 안은 최진우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꾸며져 있었다. 민주는 곧장 그의 노트북으로 향했다. 잠금 화면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능숙하게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CEO로서 회사의 모든 시스템과 보안 체계를 꿰뚫고 있었기에 최진우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시간이 없었다. USB 안에는 최진우의 발표 자료 외에도 수많은 파일들이 숨겨져 있었다. 민주는 능숙하게 숨겨진 폴더를 찾아냈다. 그곳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최진우가 미래도시 스마트 관리 시스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빼돌린 흔적, 이지은의 코드에 고의적인 오류를 심어 프로젝트를 실패로 유도한 증거, 그리고 심지어 회사의 재무 정보를 조작하여 자신의 스톡 옵션을 부풀리려 했던 정황까지
최진우는 단순한 욕심 많은 팀장이 아니었다. 그는 회사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였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솟구쳤다. 그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자신의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다. 파일 용량이 커서 시간이 지체되었다. 제발 들키지 마라.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바로 그때였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최진우였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위기를 느꼈다. 그는 황급히 USB를 뽑고 노트북을 닫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최진우가 안으로 들어섰다. 김현우 씨,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최진우의 얼굴에는 의심과 함께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다. 민준은 최대한 평범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아, 그게 복도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확인차 들어와 봤습니다. 최진우는 민준의 말을 비웃었다. 웃기는 소리, 내 사무실에서 소리가 난다고요. 당신 지금 나 몰래 뭘 훔치려던 거 아니야? 아니면 누가 시켰어? 어설픈 연기하지 마. 그는 민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눈은 민준의 손에 들린 작은 USB를 향했다. 그거 뭐야? 당장 내놔. 최진우는 민준의 손목을 잡고 USB를 빼앗으려 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USB를 움켜쥐었다. 그는 이 증거가 없으면 최진우의 모든 죄악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은 사무실 안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최진우는 거칠게 민준을 밀쳐냈고 민준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신음했다. 이 빌어먹을 제복, 평소 같으면 이런 하찮은 싸움에 휘말리지 않을 테지만 지금 그는 그저 평범한 경비원이었다. 이게 뭐지? 넌 그냥 경비원이 아니었군. 대체 누구야? 너 누구냐고? 최진우는 민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김현우가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박대호 과장과 이지은, 그리고 몇몇 경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박대호는 민준이 사라진 것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를 찾아 나섰고 마침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던 이지은과 마주쳤던 것이다. 그들은 사무실 안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몸싸움에 경악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최 팀장님, 박대호가 소리쳤다. 최진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이 자식이 내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서 중요한 서류를 훔치려 했습니다. 당장 끌어내요.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최진우를 노려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그는 손에 들린 USB를 박대회에게 던졌다. 박 과장님, 이 안에 최진우 팀장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회사를 망치고 이지은 씨와 팀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증거가 있습니다. 최진우는 민준의 말에 경악했다. 무슨 헛소리야. 저 미친놈이 당장 저 USB 압수해. 그는 박대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박대우는 이미 USB를 노트북에 꽂고 있었다. 그의 눈은 빠르게 파일들을 훑었다. 민준이 말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최진우가 빼돌린 기술 자료, 조작된 보고서, 그리고 이지은을 음해한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대호의 얼굴은 경악과 함께 분노로 굳어졌다. 그는 이 회사를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다. 이런 악질적인 짓을. 박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지은은 화면을 보며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의 원인이 바로 최진우였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른 경비원들도 경악하며 최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최진우의 행동에 대한 의심은 있었지만 이 정도의 악행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최진우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은 삽시간에 하얗게 질렸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이 순간 강민준은 더 이상 김현우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강민준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CEO로서의 단호함과 정의감으로 빛났다. 그는 최진우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 과장님, 즉시 이 모든 자료를 김 실장에게 전달하고 최 팀장을 경찰에 인계하십시오.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강당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어진 것은 이지은의 격한 흐느낌과 박대호의 단호한 외침이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박대호의 입에서 나온 대표님이라는 호칭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경비원들은 충격과 함께 민준의 진짜 정체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CEO가 가장 낮은 곳에서 회사의 진실을 위해 싸웠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최진우는 자신의 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진실의 빛이 어둠을 꿰뚫고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 빛은 강민준의 희생과 용기, 그리고 한 평범한 경비원과 한 젊은 프로그래머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강민준의 위장된 눈이 밝혀낸 진실이었다. 최진우의 죄악이 만천에 드러나자 스카이솔루션스는 거대한 폭풍을 맞이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폭풍은 회사를 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준의 지시대로 최진우는 즉시 해고되었고 증거 자료와 함께 경찰에 인계되었다. 횡령, 기밀 유출, 업무 방해 등 그의 혐의는 명백했으며 그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몰락은 그를 추종하며 이지은을 괴롭혔던 몇몇 직원들에게도 경종을 울렸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 한때 회사를 좀먹던 독소들이 제거되자 스카이솔루션스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치유되기 시작했다. 민준은 자신이 강민주님을 밝힌 후 가장 먼저 전 직원 대상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강당에 모인 직원들의 눈빛에는 놀라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예전의 차가운 CEO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인간적인 고뇌와 함께 진심 어린 반성이 깃들어 있었다. 여러분, 지난 몇 달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김현우라는 이름의 경비원으로 저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불만, 그리고 고통을 직접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여러분의 불만을 단순한 푸념으로 치부했고 오직 숫자로만 여러분을 평가했습니다. 저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허리 굽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강당 안은 숙연한 침묵에 휩싸였다. 민준은 말을 이었다. 저는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회사가 성장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여러분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지은 씨와 그녀의 팀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CEO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민준은 이지은을 단상으로 불렀다. 이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단상에 올랐다. 민준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이지은 씨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프로그래머입니다. 미래도시 스마트 관리 시스템. 프로젝트의 실패는 결코 이지은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최선을 다했고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지은 씨를 이번 프로젝트의 차기 리더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지은 씨의 용기와 재능에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강당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뒤덮였다. 이지은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많은 직원들이 그녀를 향해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그제야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승리했음을 모두가 깨달았다. 민주는 또한 박대호 과장을 단상으로 불렀다. 박대호 과장님은 저의 위장 신분을 유일하게 눈치채셨던 분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시면서도 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박 과장님을 보안총괄 이사로 승진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박 과장님께서 회사의 모든 보안 시스템과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십시오. 박대호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설픈 신입 경비원 김현우의 뒤에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지켜보았고 그의 안목은 결국 회사를 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신뢰와 존경이 오갔다. 민주는 이어서 회사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오늘부로 스카이솔루션스는 변모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직원의 급여를 15% 인상하고 주 4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입니다. 또한 익명 건의함을 상시 운영하여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내 복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직원들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카이솔루션스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직원들은 술렁였다. 급여 인상과 주 4일 근무제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그들은 놀라움과 함께 감격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 대신 희망이, 불만 대신 열정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파격적인 변화는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준은 박대호와 함께 회사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한때 그가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쉬기 좋다고 무심하게 말했던 그곳이었다. 맑은 하늘 아래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박 과장님, 경비원 생활은 정말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CEO로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완벽주의가 오히려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민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박대호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대표님은 용감하셨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진짜 리더는 높은 곳에 앉아서 지시만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래를 보고 귀 기울이고 함께 땀 흘리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민주는 박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는 경비원 김현우로 살았던 시간들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숫자에만 매달리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길을 택했다. 민주는 이지은을 따로 만나 사과했다. 이지은 씨,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당신의 강인함과 재능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스카이솔루션스는 이지은 씨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대표님,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대표님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스카이솔루션스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일하지 않았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 협력하며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활기와 열정이 넘쳐 흘렀다. 민준의 진정성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회사의 실적은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고 주가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스카이솔루션스는 이제 단순한 IT 기업이 아니라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민주는 매일 아침 회사의 로비에 서서 직원들을 맞이했다. 예전처럼 차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었다. 직원들은 그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소통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넓었지만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는 주말이면 가끔 박대호와 함께 낚시를 가고 이지은의 팀원들과 함께 농담을 주고받으며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았다. 그것은 숫자가 주는 만족감이 아닌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에서 오는 따뜻하고 깊은 평화였다. 김현우라는 그림자 속의 삶은 그에게 세상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강민주는 비로소 완전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의 흉터는 여전히 손목에 남아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은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그가 얻은 깨달음의 훈장이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스카이솔루션스는 단순한 기업을 넘어선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한때 숫자와 효율성만을 쫓던 차가운 빌딩은 이제 사람의 온기가 가득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강민주는 더 이상 젊고 오만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연륜이 더해진 얼굴에 깊은 이해심을 담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지혜와 따뜻함으로 빛났다. 그의 손목에 있던 어린 시절의 흉터는 희미해졌지만 그 위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처럼 그를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었다. 강민준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바로 직원 복지와 교육이었다. 그는 모든 직원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투자했다. 주 4일 근무제는 스카이솔루션스의 상징이 되었고 직원들의 만족도는 업계 최고를 자랑했다. 그는 또한 내부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지은과 같은 재능 있는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지은은 이제 미래기술연구소의 소장이 되어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이끌고 있었고 그녀의 이름은 IT 업계에서 존경받는 선구자로 불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을 스승이자 진정한 리더로 존경했고 민준 역시 그녀의 성장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박대후 전 경비과장은 민준의 예상대로 보안총괄 이사로서 회사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의 예리한 통찰력과 묵묵한 신뢰는 스카이솔루션스의 굳건한 기반이 되었다. 그는 민준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이자 인간적인 친구가 되었다. 둘은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하거나 낚시를 하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박대호는 민준에게 삶의 지혜와 겸손을 가르쳤고 민준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와 존경을 선물했다. 강민준은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는 스카이솔루션스의 이윤 중 상당 부분을 희망의 씨앗 기금 쥐떼이라는 이름의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재능 있는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는 직접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강연과 멘토링 활동에 참여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성공이란 돈과 명예가 아닌
사람과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한때 차가운 CEO라 불리던 그는 이제 인간적인 리더, 사회적 기업가로 칭송받았다. 그는 각종 강연과 인터뷰에 출연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간 중심 경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의 진정성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스카이솔루션스의 브랜드 이미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그의 첫 자서전 출판 기념회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책의 제목은 제복 아래의 진실, 내가 만난 사람들 이었다. 자서전에는 그가 김현우라는 경비원으로 살았던 시절의 생생한 경험들과 그 속에서 만났던 직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바로 최진우의 음모와 이지은의 고통, 그리고 박대호의 묵묵한 지지였다. 그는 자신의 실수와 반성을 가감없이 드러냈고 그것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사인회 중간, 한 중년 여성이 수줍게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힌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함과 진심 어린 미소가 어려 있었다. 바로 그 아파트의 주민대표였던 박 씨 부인이었다. 강 대표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용서하십시오. 박 씨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의 오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민준의 활동을 그림자처럼 돕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아닙니다. 부인 덕분에 제가 깨달은 것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니까요. 이제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요. 그는 웃으며 그녀를 격려했다. 지연의 그림 속 노숙자 남성 또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쉼터의 주방에서 봉사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에 직접 찾아와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다. 희미하게 웃는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민준은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한 조각의 샌드위치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토록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늦은 밤, 민준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더 이상 태블릿의 숫자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직원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과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놓여 있었다.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은 이지은이 선물한 스카이 솔루션스 직원들의 행복한 얼굴을 담은 사진이었다.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만개해 있었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이제 그에게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의 이야기로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따르는 직원들이 있었고 그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준 박대호가 있었으며 그를 통해 희망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희미해진 흉터는 그가 걸어온 길의 흔적이었다. 차가운 이성과 효율만을 쫓았던 과거의 강민준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따뜻한 마음과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새로운 강민준으로 거듭났다. 그의 삶은 마치 길고 긴 겨울을 지나 찾아온 따뜻하고 풍요로운 봄날 같았다. 아니, 어쩌면 그는 이제 막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펜을 들고 새로운 노트에 자신의 다음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그것은 회사의 성장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더 큰 꿈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알았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이라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